자, 31번 보겠습니다. 자, 31번. 자, 컴퓨터에 의한 통합 생산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통합 생산 시스템. 자, 설계, 제조, 생산, 관리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은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컴퓨터라는 단어입니다. 자, 일단 컴퓨터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앞에 C자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도 C, 여기도 C. 자, 일단 뭐 2번, 3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정답은 우리가 4번 CIMS입니다. 자, CIMS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 인터그레이드 매니팩처링 시스템. 자, CIMS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컴퓨터에 의해 통합 생산 시스템으로 자, 컴퓨터에 의한 통합 생산 시스템으로 자, 설계부터 제조, 생산, 관리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바로 CIMS입니다. CIMS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FMS입니다. 자, FMS는 뭐냐면 자,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뭐 CNC 공작 기계와 뭐 로봇 아니면 뭐 ATC 무인 운반차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송하고 공급해주는 장치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컴퓨터가 제어하는 우리가 이제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유연 생산 시스템이 바로 FMS, 자,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또 DNC입니다. DNC는 뭐냐면 다이렉트 넘버리컬 컨트롤인데,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CNC 선반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머시닝 센터가 있고 CNC 기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CNC 선반, 그다음에 이제 머시닝 센터, 뭐 그다음에 여기 또 CNC. 자, 이런 공작 기계들이 있을 때 이런 장비들을 우리가 이제 RS232 케이블로 이렇게 하나의 컴퓨터에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컨트롤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DNC입니다. DNC. 자, 그래서 보시면 자, CAD/CAM 시스템과 CNC 기계를 근거리 통신망, 자, 랜으로 연결해서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대의 CNC 공제 기계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 대의 중앙 컴퓨터에서 이제 이렇게 CNC 공작 기계로 이렇게 보내는 걸 우리가 DNC라고 합니다. 이 DNC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4번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은 CIMS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자, 32번 다음 중 이 고속 가공입니다. 고속 가공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고속으로 가공할 때 특징이 있는데 틀린 거. 자, 1번 보시면 가공 시간을 단축시켜 가공 능률을 향상시킨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표면 조도를 향상시킨다. 맞습니다. 우리가 표면 조도를 향상시키고, 자, 버의 생산성이 감소된다. 자, 버 맞습니다. 일단 이 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공하고 나면 이제 부스러기가 칩에 이제 공작물에 붙어 나온 걸 버라 그래요. 버. 보통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못따기라는 걸 하는데, 자, 하여튼 고속 가공하면 이 버가 좀 적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절삭저항이 증가하고 공구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게 보면 고속 가공은 자, 절삭성이 감소하니까 공구 수명이 증가가 되겠죠. 감소보다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속으로 가공하는 고속 가공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가공 시간을 단축시켜서 가공 능률을 향상시키죠. 그리고 절삭 저항이 저하돼서 공구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엔드밀 경우에는 절삭 저항이 저하되므로 매우 얇은 가공물도 가공할 수 있고 정밀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도, 표면 거칠기를 향상시킬 수 있고, 버의 생성이 감소되고 칩 처리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난삭제 가공이 가능하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난삭제가 뭐냐면 가공이 어려운 겁니다. 가공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이제 난삭제라고 하죠. 가공이 어려운 재질을 우리가 아니면 재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난삭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면 가공을 할 때 연마 작업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열 처리한 소재도 직접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황삭부터 정삭까지 한 번에 셋업으로 가공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하면 맨 먼저 이제 황삭이라는 걸 합니다. 황삭은 거친 절삭. 그런 다음에 다른 기계로 이제 정삭을 하죠. 정삭은 정밀 가공, 정밀 절삭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장비를 따로 두고 하는데 고속 가공은 한 번의 셋업으로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 가공의 장점이 나와 있고,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4번. 절삭정이 감소하고 공구 수명이 감소한다라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33번 보겠습니다. 자, 33번. CNC 공작기계의 제어 방식이 아닌 것. 자, CNC 공작기계의 제어 방식이 아닌 것. 자, 우리가 이제 CNC 공작기계의 제어 방식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치 결정 제어. 그 다음에 직선 결정 제어가 있고, 직선 절삭 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윤곽 우리가 이제 절삭 제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CNC 공작기계의 제어 방식인데, 자, 아닌 것은 지금 보면 2번 모방 제어죠. 자, 그래서 CNC 공작기계는 제어 방식에 따라 위치 결정 제어, 직선 절삭 제어, 윤곽 절삭 제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위치 결정 제어는 자, 위동 중에 속도 제어 없이 최종 위치를 찾아 제어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서 지금 위치를 이렇게 갔다가 하죠. 그래서 여기는 드릴링 머신이나 스폰 용접기, 펀치 프레스에 사용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직선 절삭 제어는 직선으로 이동하면서 가공하는 거. 자, 그게 바로 이제 머신이 센터의 밀링 머신, 보링 머신, CNC 선반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곽 제어. 자, 윤곽 제어 방식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서브 모터를 연결해서 위치와 속도를 제어함으로 이제 대각선, 뭐 S자, 뭐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는데, 최근의 CNC 공작기계, 자, 최근 CNC 공작기계는 대부분 윤곽 절삭 제어를 적용합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이 시험 보는 기종은 다 이렇게 윤곽 절삭 제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33번 CNC 공작기의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자, 2번 모방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암기해 주세요. 위치 결정 제어, 직선 절삭 제어, 윤곽 절삭 제어,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자, 34번 CNC 공작기계에 이용되는 서버 기구 제어 방식. 자,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서버 기구 제어 방식이 아닌 것. 자, 아닌 거죠. 아닌 것. 자, 아닌 건데, 자, 일단 정답은 우리 2번 반개방 회로 방식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CNC 서버 기구의 제어 방식은 크게 우리가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방 회로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폐쇄 회로 방식이 있습니다. 폐쇄 회로 방식.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반폐쇄 회로 방식이 있어요. 반폐쇄 회로 방식.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합친 네 번째가 하이브리드 서버 제어 장식. 이제 용어들은 조금 틀린데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서버 기구 제어 방식이 있는데,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서버 기구가 이제 피드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는데,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자, 이제 서버 기구의 문제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버 기구의 문제 유형. 첫 번째로 방금처럼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방금 문제처럼 종류가 아닌 것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의 설명을 주고, 자, 문제의 설명을 주고 이건 어떤 서버 제어, 서버 기구 제어 방식인지, 그 다음에 그림을 주고 이건 어떤 서버 제어 방식인지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주 출제되니까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설 한번 보면, 자, 서버 기구 형식은 자, 피드백 장치 유무와 검출 위치에 따라 뭐가 있냐면, 자, 개방 회로 방식, 반폐쇄 회로 방식, 폐쇄 회로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복합 회로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개방 회로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피드백 장치가 없습니다. 자, 피드백 장치가 없죠.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얘는 이렇게 피드백 장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피드백 장치가 있는데 개방 회로 방식은 피드백 장치가 없죠. 자, 그래서 얘는 피드백 장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폐쇄회로 방식이 있어요. 폐쇄회로 방식. 자, 폐쇄회로 방식은 피드백 장치가 있는데 얘는 여기 보면 모터에 내장된 테코 제네레이터에서 우리가 속도를 검출하고, 기계 테이블에 부착된 스케일에서 위치를 검출합니다. 스케일에서 위치를 검출한다. 자, 쉽게 말하면, 자, 여기 AC 서버 모터에서 우리가 테코 제네레이터 시 이렇게 속도를 검출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리니어에서 위치를 검출해 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폐쇄 회로 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폐쇄 회로 방식이 있어요. 자, 반폐쇄 회로 방식은 아까 이제 폐쇄 회로 방식에서 테이블에서 위치, 그 리니어 스케일에서 위치 검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서버 모터에서, 자, 속도하고, 자, 위치를 같이 이렇게 검출하죠. 그래서 피드백 제어하는 방식이 틀리죠. 그래서 폐쇄하고 반폐쇄하고 차이가 있는데, 요즘 이제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복합 회로 방식입니다. 두 개를 합친 게 복합 회로, 폐쇄하고 반폐쇄를 두 개를 합쳐 놓은 게 바로 복합 회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서버 모터에서 위치하고, 자, 그 다음에 위치를 검출하고, 또 테이블의 리니어 스케일에서 이렇게 위치를 검출하자. 이게 바로 복합 회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놨죠 지금. 자, 서버 기구 방식은 자주 출제되므로 그림과 내용을 반드시 암기한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서버 기구 방식은, 자, 종류가 아닌 것. 자, 사지선다니까 우리가 사지선다. 그러니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설명을 놔주고 이건 무슨 서버 제어 방식인지, 그림을 주고 얘는 뭔지, 이렇게 문제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2번 반개방 회로 방식, 이런 거는 없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자, 35번. 자, CNC 선반 가공 시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 자,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 자,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 자, 기계좌표계의 좌표값 수정. 자, 일단 정답은 1번인데요. 기계좌표계의 좌표값 수정. 자, 이제 우리가 그 CNC에는 좌표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좌표계. 자, 첫 번째가 이제 기계좌표계가 있는데, 기계좌표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작물 좌표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상대 좌표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쉽게 말해서 기계좌표계는 누가 정해놓냐? 바로 제작사입니다. 제작사.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있는 CNC 공작기계 제작사는 어디가 많이 있냐면 이제 두산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화천, 그 다음에 위약, 요렇게 있고, 뭐 이제 요즘 뭐 남선 이런 것들도 옛날에 있는데 안 쓰니까 두산인프라, 화천, 위야가 있는데, 이런 제작사가 기계 좌표계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걸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일단 35번의 정답은 1번. 기계좌표계는 그 누구도 수정할 수 없다. 왜? 회사가 이미 만들어서 제작해서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기계좌표계. 자, 기계좌표계는 제작사가 일정한 위치에 정한 기계의 기준점으로 기계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를 우리가 이제 기계좌표계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기계좌표계의 좌표값은 제조사가 정해 놓은 것으로 수정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우리가 1번 기계좌표값의 좌표값 수정이고,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5번 보셨고 36번 보겠습니다. 자, 36번. 자, NC 선반의 그림에 자, B에서 C 경로의 가공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B에서 C로 갑니다. 자, B에서 C로 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령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절대 지령 있고, 자, 절대 지령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지령,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이제 혼합 지령이 있습니다. 혼합 지령.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일단 직선이니까 우리가 직선이죠. 그러니까 지공일을 씁니다. 지공일. 다 지공일 썼죠, 지금. 자, 지공일 썼고, 자, 이제 여기 B의 좌표는 필요 없고 C의 좌표를 한번 보면, 자, 여기가 지금 프로그램 원점이에요. 프로그램 원점. 자, 좌표를 지금 좀 써보면, 자, 여기가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Z축, 여기가 이제 X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C의 좌표는 지금 지름이 60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X하고 Y, Z를 쓴다고 하면 지름이 지금, 다시 좀 지워볼게요. 자, X하고 이렇게 Z를 쓰면, 자, X는 지금 지름값이니까 60, Z는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지금 여기 15하고 35가 있으니까 50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50. 이렇게. 그러면 일단 절대지령으로 가면, 자, 절대지령으로 가면, 자, 절대지령으로 가면 어떻게 가냐? G01 일단 X는 60점, Z는 마이너스 50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증분지령, 상대지령이죠. 증분지령으로 가면 자, G01.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NC 선반에서, 자, NC 선반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가 있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절대 있고 증분 있습니다. 증분 있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X하고 Z축이 있을 때 절대는 X, Z, 그 다음에 증분은 U하고 W를 씁니다. 좌표를, 아니 어드레스를. 그래서 우리가 G01. 자, 이제 보면 증분일 때는 여기가 원점이 됩니다. 여기가 원점이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했고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20에서 60으로 갔으니까 증분이니까 U가 40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5로 갔으니까 35로 갔죠. 우리 Z가 아니라 W는 마이너스 35점. 자,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지령은, 자, 이제 여기 보면 G01 X는 60 두 개 같이 쓰니까 여기 W는 마이너스 35점 이렇게 되고, 아니면 G01 U 40점, 그다음에 Z 마이너스 50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얘 절대지령, 증분지령, 그다음 혼합지령은 두 개.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아니죠.
G01 U60이 아니라 자 U60이 아니라 U는 이제 40이 되겠죠. 40이고 Z는 마이너스 50.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해설에 보시면 절대지령, 증분지령, 혼합지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령하는 방법은 세 가지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3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CNC 프로그램에서 자, 보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A, B, C에 들어갈 어드레스. 자, 어드레스를 우리가 이제 주소라고 하죠. 주소. 자, 주소인데 주소는 뭐 X, Y, Z 뭐 이런 거예요. M 이런 게 어드레스 주소죠. 자, 그러면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할 때는 M98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M9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는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M02가 되겠죠. M02. 그 다음에 이제 B는 다시 보조 프로그램이 종료된 때 여기 보면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보조 프로그램 종료되는 M99. 그 다음에 여기는 B니까 우리 M9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번인데 여기 보시면 자, M98은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할 때 쓰는 거고 M99는 보조 프로그램 종료, 그러니까 보조 프로그램에서 주 프로그램으로 갈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M02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고 M30은 프로그램 끝, 그 다음에 리와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M98하고 M99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M98은 보조 프로그램 호출, M99는 이제 보조 프로그램 종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반드시 나오는 문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안전에 관련된 문제,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제도에서 삼각법 관련된 문제. 그다음 세 번째 V는 1000분의 파이DN 관련된 문제.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G 코드. 다섯 번째가 이제 M 코드인데 여기 문제는 이 다섯 번째 M 코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M00부터 M99까지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이건 제 책 핵심 이론에 꼭 있습니다. 핵심 이론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보시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자, 38번 CNC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지령절, 이걸 우리가 이제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 자, 블럭이 모여 구성된다. 이 지령절과 지령절의 구분은 무엇으로 하는가? 일단 정답은 바로 EOB입니다. EOB, End of Block. 자, End of Block인데, 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프로그램 얘가 있는데, 자, 프로그램은 먼저 여기에 보면 얘가 이제 주소입니다. 어드레스. 주소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수치예요. 수치. 자, 그러면 이 주소하고 수치하고 합쳐서 우리가 얘를 단어라고 해요. 단어. 이제 워드죠. 워드. 그 다음에 얘도 주소, 수치. 두 개 합쳐서 워드. 그럼 이런 워드들, 이런 워드하고 워드가 합쳐져서 뭐라고 하냐면 블럭이 됩니다. 블럭. 지령절이죠. 지령절. 그래서 이 지령절이 끝나면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해서 얘를 우리가 이제 EOB라고 합니다. EOB. 그래서 이런 지령절 블록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프로그램이 됩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개번호, 뭐 준비 기능, 좌표값, 이송, 주축, 뭐 공구, 보조 있는데
꼭 EOB end of 블록의 끝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어하고 단어.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주소 플러스 수치 이게 이제 단어예요. 단어. 예를 들어 G00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어 플러스 단어가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더해져서 우리가 블록 지령절이 되죠. 지령절. 그래서 이 지령절 끝에는 이렇게 EOB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G00 20점 뭐 이렇게. 그리고 이런 블록 플러스 블록이 합쳐져서 프로그램이 됩니다. 프로그램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4번 EO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령된 블록에서만 유효한 G코드.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원샷 G코드라고 해요. 원샷 G코드. 자, 그래서 먼저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원샷 G코드와 그 다음에 이제 모달 G코드가 있는데 자, 원샷 G코드는 명령된 블록에서만 유효한 거고 자, 모달 G코드는 동일 그룹의 다른 G코드가 나올 때까지 유효한 게 바로 모달 G코드입니다. 그래서 자, 원샷 G코드는 의미가 뭐냐면 자, 아까 거기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좀 지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워 보면 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G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 G공사는 이제 얘는 원샷 G코드예요. 원샷 G코드. 자, 쉽게 말하면 이 G공사는 지금 이 블록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블록 안에서만. 자, 블록 안에서만 유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 G00은 모달 G코드인데 이 G00은 모달 G코드예요. 모달 G코드. 자, 모달 G코드. 자, 모달 G코드는 뭐냐면 동일 그룹. 예를 들어 이제 뭐 G01을 만나거나 아니면 G02를 만나거나 이렇게 만날 때까지 유효한 게 바로 모달 G코드입니다. 그리고 원샷 G코드는 이 블록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원샷 G코드를 외우면 나머지는 모달 G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원샷 G코드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G04, G28, G30, G52 원샷 G코드입니다. 그래서 꼭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원샷 G코드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아닌 거죠. 유효한 G코드, 원샷 G코드가 아닌 것. 자, 그러면 보면 원샷 G코드는 지금 G04, G30, G50, 그 다음에 얘는 바로 G40은 모달 G코드입니다. 모달 G코드.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다음 동일개혁 G 뭐 41이나 42가 나올 때까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자, CNC 기계의 움직임을 이게 중요해요. 정기적인 신호를 표시하는 일종의 회전 피드백을 준다. 기계의 움직임을 정기적인 신호로 표시하는 거. 자, 정답은 바로 리졸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리졸버는 자, 기계적인 움직임 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기계적인 운동을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게 바로 리졸브입니다. 리졸브. 그 다음에 이제 서보 기구는 이제 공작기계 핸들 대신 구동 모터를 장치하여 이제 테이블을 이동시켜주는 기구고, 근데 얘는 이것보다는 아까 서보 기구 제어 방치 방식이 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스크류는 CNC 공작기계에서 이제 백래시가 없도록 정밀도가 높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 부품인데, 자,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우리가 2번 리졸브입니다. 리졸브. 자, 그래서 리졸브는 뭐냐면, 자, 리졸브는 우리가 기계적인 운동을 이제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줍니다.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게 리졸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